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성이 유력했던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 경선에서 탈락한 점을 두고 지도부 입성에 성공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정 후보가 스스로 탈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본인도 그게 누구라고 특정을 안 하시고 극소수의 누구다. 그것이 사실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당원들께서도 그것이 조금 불명확하다. 표현은 강한데 막상 내용이나 실체는 좀 불명확해서. 이어 김수석 최고위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 후보의 정확한 겨냥과 취지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편적이라며 명파리 표현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4위로 최고위에 입성한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말한 점과 관련해 정 후보가 스스로 이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명쾌하게 내 의도는 이랬는데 술김에 이렇게 얘기했다, 죄송하다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했으면 아마 우리 당원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속 그 고집을 꺾지 않고 하시니까 아마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어 김 최고위원은 정 후보 발언 속에 당을 분열시키는 용어가 일부 있었다며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높은 걸 보여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첫 최고위 회의.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더 지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혀내고 최고위에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발언한 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실패한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더 많이 됐는지 실패한 줄 아세요?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모독이라고 받아쳤고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에게 본인은 죄 없냐고 묻는 손석준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을 추진하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열린 경선에서 전 의원 지지율은 급상승했습니다. 경선 초반에는 최고위원에 낙선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2위로 지도부에 입성한 겁니다. 전 의원 측은 JTBC에 살인자 발언에 대해 사과할 계획 이유도 없다고 표심이 그렇게 쏠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복당을 하긴 했지만은 과거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숫자 계산을 해보니까 정봉주 의원 5위 밑으로 떨어뜨리려면은 이현주 의원을 몰아줘야 돼요. 표를 몰아줘야지만 올라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현주 의원이 5등을 한 거라고 보고. 근데 약간의 5기와 5만? 나 이렇게 해도 내가 지금까지 투표한 득표율을 보고 남은 그 투표 봤을 때 나는 그래도 4위는 할 수 있어 라는 5만이 있었고 5기는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나 정봉주야? 이런 성격이 발현돼서 결국에는 이 결과로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하는 과정도 보고 우리 당 경선하는 과정도 직접 봤잖아요. 제가 플레이어로. 민주당은 정말 눈빛 하나면 밑에 그 당심 움직이는 거는 하루면 됩니다. 하루. 눈빛은 많이 갔다. 눈은 항상 깜빡거리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만 두 번 깜빡이잖아요. 그럼 2번. 2번 찍어라. 2번이구나. 아니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정봉주 후보에게 그 박원석 그 전 의원과의 대화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 말은 진짜 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말에 대해서 하긴 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도구로 보고 있어요. 도구가 무엇이냐?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 윤석열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제의 수단으로서 이재명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최고위원 만장일치제 이 정도까지도 다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발언 때문에 나중에 인터뷰를 했을 때도 해명을 했을 때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화해 제스처를 많이 보냈습니다.
다른 친명 뭐 명파리에 대해서 말했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기 강 소장의 얘기 중에 그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권리당원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도구로 사용한다. 이재명 대표가 권리당원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조차도 버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건 반반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런 분위기를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개딸들이라고 얘기하는 일컬어지는 보통 소위 강성 지지층에게 얼마나 많이 자제해달라. 우리 개딸이라는 용어 쓰지 말자. 그리고 배격하지 말자.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 심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는 정말 조금 아이러니하다 생각하는 게 정봉주 대표도 단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마지막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완전히 지금 권리당원들에 의해서 배척당해지고 있고 한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로서 추대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아이러니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당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번에 언론 권리당원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어떤 표심은 그러니까 권리당원을 속였다는 거예요. 정봉주 후보가 왜 우리를 속였어? 이거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정봉주 가고 왜 전현희 후보가 2위가 됐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 설명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현희 캠프하고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기존에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면 나중에 남은 게 이제 인지도 조사 아니겠습니까? 여론 조사. 그리고 이제 대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과 인지도 조사에서는 항상 본인들 자체적으로 3위 이내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현희 후보 측이 그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3위? 네, 3위. 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끝났을 때 0.02% 차이로 이현주 후보하고 5위, 6위를 경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서울이 본인의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법사위에서 어쨌든 그 권익위 간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발언이 당원들과 지지자에게 완전히 어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야권 지지자와 당원들의 분노가 크다는 걸 반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영산도 뼈아프게 좀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무조건 와, 너희 뭐 개혁의 딸들이 이렇게 사인 주면 바로 되는 거야 이런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의힘도 받아들여야 될